자, 곽상도가 이제 소환된다고 해요. 정확한 날짜는 좀 모르겠어요. 검색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왔을 때 주말에 소환할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 곽상도가 검찰에 소환되는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르면 주말이라고. 이르면 주말. 지금 주말 토요일? 그렇구나. 어쨌든 뭐 소환한다고 치고 그런 표현하더라고. 곽상도는 이제 자연인 됐죠. 자연인. 이제 산에 가서 더덕해 드시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권 중에 불체포 특권 때문에 곽상도가 현직 의원일 때는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연인이 됐는데 지금 곽상도가 뇌물죄라고 처음에 알려졌었는데 뭐 대충 분위기를 보니까 뇌물죄가 아니고 알선수죄다. 왜냐면 보도가 그렇게 나왔었거든. 알선해주고 자기 대가를 얻는 거지. 자기가 직접 뭔가를 개입해가지고 그 대가를 얻는 거. 알선수재랑 뇌물이랑 어떻게 달라요? 뇌물은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이유로 해서 돈을 받으면 뇌물. 그리고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돈을 받고 알선해주면 알선수재.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특정경제가중법상 알선수재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금융회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일에 대해서 알선을 하고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데 그거네. 지금 그렇죠. 거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정말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형이 제일 낮아요. 그게. 진짜. 앞에 말한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해당될지는 아직은 제가 섣불리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곽상도의 역할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곽상도의 역할은 지금 알려진 것보다 그 전부터 시작됐을 것 같아요. 최소한 입에 이름도 담기 싫어. 5035 뉴스테이? 그 비서실장 하던 시절, 비서실장이 아니라 민정수석 하던 시절, 그때부터 이어져 있을 것 같아서 이게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알선수재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다. 지금 하나금융 관련해서인가 뭐 하는데 제가 왜 이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냐면 하나금융 관련해서 곽상도의 역할을 제일 먼저 지적한 언론이 조선일보였어요. 그거를 조선일보가 지적을 했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선일보 입장에서 곽상도 선에서 꼬리를 끊기 위해서 가장 형이 낮은 가장 가벼운 걸 던져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선일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왜냐면 조선일보가요 가장 악랄한 게 그런 거예요. 자신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바로 끊어냅니다. 박근혜가 그랬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화천대유 건에 있어서 가장 미스터리는 곽상도 하나 50억이에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 유동규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혐의가 뇌물 3억 받은 거래. 웃기잖아요. 근데 지금 곽상도 아들이 산전에 뭐네 뭐 해갖고 50억을 받아갔어. 그게 제일 미스터리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화천대유가 그만큼 이익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 곽상도가 분명히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 곽상도 아들은 거기서 일까지 했다고. 그럼 뭔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사건의 방향을 그쪽으로 몰고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혼선이 있었던 것이고 어쨌건 곽상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제 방향성 잡은 거죠. 뭐 유동규나 뭐 김만배나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 구속되는 것도 있지만 곽상도가 진짜 이 화천대유에 뭔가 키를 가지고 있을 만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뭐 최순실까지 등장하고 뭐 화천대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려고 할 때 곽상도가 역할을 했다 같은. 그럼 이제 그런 역할들이 나중에 최순실 아니면 불가능한 은행장들까지 등장을 하는 이 구조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곽상도를 이렇게까지 만든 것은 사실 언론에서 이만큼 보도를 해줘야만. 왜냐하면 최순실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디테일한 취재를 하고 있는 정봉주 의원이나 주진우 기자처럼 지금 그렇게 깊이 들어가니까 그나마 곽상도를 이렇게 하겠다고 나오는 거지.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옆까지는 계속 격까지만 공격을 하면서 곽상도의 손으로 안 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퍼지고 자꾸만 취재를 계속 들어가야지만 좁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곽상도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오히려 돈이 드러나 버렸어요. 현직 국회의원 특수한 신분 때문에 잘못 돈을 전달하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라든지 뇌물 이런 거에 해당할 수가 있어서 너무 다이렉트하게 돈을 설계를 해보니까 오히려 깔끔하게 아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근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알려져 있는 50억 클럽이라고 돼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쿠션을 먹여서 돈을 주는 게 가능한 좀 희한한 구조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하고 수학만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 100억이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 박영수. 네. 저는 누구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저는 잉글리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무튼 안고 가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거 하면 이 돈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박영수 사촌인가 오촌한테 100억이 흘러 들어갔는지 이거를 추적해야 되는데 이게 추적이 너무너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사건이 윤곽이 안 드러나고 괜히 엄한 지금 이재명 후보님한테 배임이니 어쩌니 이런 총극을 벌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방송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은행은 가져간 돈이 화천대유보다 작냐. 나는 딴 돈에 반만 가져가. 요런 설계는 뭐 두 가지 썰이 있죠, 일단은. 하나은행 은행장까지 움직일 수 있으려면 최순실 정도는 돼야 되는 사건이었고, 여기에 최순실이 돈이 묻어져 있는 거냐, 뭐 SK 최태원이냐, 뭐 여러 가지가 썰이 있는 거고, 거기에 예를 들면 뭐 최태원을 사면시켜준 대가로 뭐 곽상도가 50억을 받아갔다는 썰도 있고 막 그런데 나는 최근에 가장 믿고 있는 건 부산저축은행에서 살아남았던 그 1,100억. 네. 그렇죠. 엄청 중요하죠. 그 1,100억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결국은 살아남아서 그 돈이 추징도 안 당한 돈을 검사 놈들이 이렇게 저렇게 보호해주면서 결국에는 거기에 나눠먹기를 한 그런 느낌이 좀 있다. 거기에 가장 꽂혀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아니, 정말 이상하잖아요. 우연히 그 사건만 수사가 진행이 안 됐고, 우연히 그 사건 관계자의 누나가 그분의 집을 사주고, 우연히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고, 우연히 박영수의 이름이 들어가고, 지금 이 관계인데, 도대체 왜 이 동네는 우연이 이렇게 많아? 무슨 확률로만 따지면, 빙하에서 생명체 같다는 생각 확률이야, 이거 지금. 윤석열이 나쁜 놈인 게,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게 두 가지가 나왔어. 하나는 주인 검사로서 그 브로커, 조모 씨를 풀어준 것이 윤석열이고, 그 화천대유 핵심인 김만배가 그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준 것이 두 가지가 나오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대가성이 있잖아, 지금. 근데 뭐 나온 게 있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뻔뻔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대장동 관련 특검을 한 해만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관훈클럽에서 이야기할 때 특검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었죠. 윤석열 고발 사주 등과 같이 묶어서 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권 쇼핑이라는 표현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나쁜 의도를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 김만배하고 남욱이 구속 기간이 22일까지 연장됐다 그래요. 그래서 김만배 남욱 구속 기간이 지나고 났을 때 논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잘 던지고 뭐랄까 아젠다 선점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말을 이야기해 준 사람들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특검 받아도 나쁠 게 없다. 전제 조건을 달면 된다. 그 특검을 이명박이 특검 받았던 거 그렇죠. 아시죠? 예, 자기 대장 BBK 꼬리곰탕.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거 굳이 그러니까 잘못된 거 분명히 알지. 근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내가 받겠다라고 한 것만으로도 성공인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특검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어려워요. 시간적 물리적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전제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나 특검 할게. 거기서 얻는 이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특검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상한 아주 기적의 3단 논법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게 무너지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아마 이렇게 각 지금 뭐 지검장님들 다 보고 계실 건데 보고 계시면 1번 누르시고요. 이거 특검을 받는다는 거는요. 검찰 입장에서는 망하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여당도 못 믿고 야당도 못 믿는 기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냥. 예. 검찰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실력이 있다.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만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나름의 독립성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거를 지금 윤석열이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특검의 방어 논리로 고발 사주를 같이 하자 이런 정도로 이제 안 하겠다는 소리였었고 이재명 후보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그 관련자 풀어준 거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같이 집어넣자. 네.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아젠다 세팅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가 있으니까 그걸 특검을 거부한다 쪽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받게 되더라도 지지고 볶고해서 이거 대선 끝날 때까지 어떤 것도 나오진 안 않아요. 돼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상대는 진짜 뻔뻔한 새끼들이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상대는 엄청 뻔뻔한 새끼들이라 이 이야기 나오자마자 야당이 특검 선출권을 가져야 된다 시작해서부터 무조건 받아라 뭐 이런 뭐 심심한 소리나 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도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결국은 자기네들 문제인데 이거를 뭐라 해야 되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쟁점화하고 그걸 쟁점화했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줄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